예, 오늘은 계약 제도 중에 공동도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제가 공동도급이라는 문제를 택했을까요? 예, 계약 제도 중에 가장 다툴 문제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규사 문제를 전부 응용하는데도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또 특히 오늘 안건은 기본 답안의 원리인 기본 답안을 작성을 할 것인데, 3W1H를 활용한 논술식 답안은 기본 원리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쉬운 문제이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도급이다. 용어 설명으로 3번 이상 출제가 되었고, 또 주계약자형까지 하면, 파생된 문제까지 하면 6, 7번이 출제가 되었고, 용어 외에 서술형까지도 다 합하고 나면 10번 이상이 출제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건축 시공유사만 그런 게 아니라 토목에도 출제가 되고 건설안전이나 다른 기술사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공통된 문제이니까 아주 좋은 본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왜 3WH냐? 논술식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대제목 형성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하원칙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걸 왜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용도는 또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대제목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중에서도 거의 기술사의 설비, 전기, 우리 건축, 토목, 안전까지 다 적용이 되는 대제목 형성이 중요한데, 대제목 형성을 육하원칙만 떠오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손이 나가게 작성할 수 있다. 기본 답안. 그 다음에 여기서 차별화 답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궁금해하시는 답안을 늘리고 줄이는. 왜 늘리고 줄이는가 여러분들 늘 고민하고 계시느냐? 1페이지 용어형은 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가능하고, 이거를 조인트 벤처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서술형은 3 내지 3.5페이지로 늘려야 되니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순서대로 기본 답안, 차별화 답안, 늘리고 줄이는, 늘 기술사를 고민하시는 이 3가지를 한번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공동도급인데 3W1H가 뭐냐? 여기다가 3W1H란 육하원칙 중에 특히 중요한 요소만 여기다가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걸 활용한 대제목을 형성할 수 있다. 대제목을 형성하면 척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갈빗살을 붙이는 아이템 정도는 가능하다. 또 아이템이 붙으면 내용은 대중소에서 내용, 동그라미로 가 있는 이 소 제목은 더욱 쉽게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3W1H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답안 작성할 때 모르는 문제도 유추해서 쓸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육하원칙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3WH는 대제목 형성이 중요한데, 어느 기술사나 또 용어든 소설이든 다 해당되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3W1H가 뭘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논술형은 이 육하원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논문식의 어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인 논술식 답안을 요구하는 기술사 시험에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자, 1번 W 중에 하나, what. 영어는 이게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조인트 벤처는 이게 뭐냐? 여기서 출제 의도를 꼭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출제 의도란 뭐냐? 출제 의도는 출제를 한 입장에서 우리 수강자가 볼 때 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야 답안 작성할 때 거기에 맞는 대제목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대제목 형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대제목은 조건 제시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세요. 아니면 공동도급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세요라든지 특징을 설명하시라든지, 이런 건 조건 제시가 있는 문제죠. 그렇지 않고 조건 제시가 없는 문제는 공동도급에서 그냥 논하세요. 서술형 이런 형태고, 용어는 그냥 조인트 벤처, 공동도급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어쨌거나 논술식은 대제목이 중요한데, 대제목은 기본 원리가 여러분이 잊고 있는, 꼭 기억해야 될
육하원 측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what, 특히 영어는 이게 무엇이냐? 1번에서 거의 승부가 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what. 그럼 출제 의도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용어이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게 다 대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why.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걸 왜 하느냐? 왜는 일반적으로 특징은 또 장점, 단점으로 가겠죠? 이제 이게 대제목이 되는 것이고 특징이 중제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소제목은 동그라미로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주로 대제목은 로마자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로 나가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출제 의도가 이렇다는 거죠. 이거 파악은 대제목으로 할 수 있다. why, 육하원칙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where, 어디서 쓰는 것이냐? 용도. 구체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것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늘 생각하면 많은 게 떠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하느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에 도입 배경, 목적, 필요성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죠. Y에. 특히 특징은 어떤 기술사 문제든 대부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where, 용도, 사용처, 공법이다. 이 공법은 어디에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또 where, 용도, 이 법은 어디다 적용을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든 기술적인 문제든 법적인, 이론적인 아니면 총론에서 나온 문제든지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출제 의도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벤처라는 이 법이 어디에 쓰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법이면 어떻게 하는 공법이냐. 시공 순서에 나올 수 있고 시공 주의사항에 나올 수 있죠. 넓게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하시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제목 형성을 가능하니까 모르는 문제도. 그리고 공법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공 순서나 시공상 주의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how, 스마트 콘크리트다. 아주 제조에 관한 문제이다. 아니면 시험에 관한 문제면 시험 방법이 어떻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점 및 대책 세우러 할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how 상당히 중요하죠. 넓은 범위를 쓸 수 있다. 시험법, 아니면 관련 법, 계약제도, 아니면 시공상, 주의사항, 시방서 어떤 규정들이 how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한하자면 조인트 벤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냐.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조금 더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용어는 대제목이 4, 5개로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답안 디자인하기 편하고 구성하기 편한 정도니까 4, 5개니까 벌써 대제목이 끝났죠. 그 외에 더 늘리고자 하면 대제목을 늘리면 되는 것인데 3W1H 중에 나머지 6하원칙을 적용하면 또 좋죠. 그래서 답안을 늘리고 줄일 때는 대제목 갖고 한다는 얘기를 늘리고 줄이는 법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그럼 3W1H를 활용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공동도급에 대한 답안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기본 답안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기 합격을 위한 차별화 답안을 같이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답안을 줄이고 늘리는, 즉 1교시 영어 대비. 그건 이게 서술형으로 출제된 거야. 2, 3, 4 서술 대비. 일반적으로 영어는 한 페이지를 합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2, 3, 4교시는 3페이지로 많이 답안 디자인을 하고 구성하는 데 편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렵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있죠? 공동도급 영어 설명책 갖고 오신 분은 공동도급을 펴놓으시면 돼요. 그래, 영어를 같이 갖고 오는 것도 괜찮다. 영어 설명을 펴놓고 보셔도 돼요. 영어 설명 공동도급이 있을 거예요. 자,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정의. 일반적으로 소제목 2개를 형성할 수도 있죠. 정의, what,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어 설명은. 키워드가 2개 이상의 회사한테 공사를 진행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계약을 2개 이상이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대규모 공사란 규모가 크거나 금액이 아주 많이 잡혀있는 이 대규모 공사에 적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동으로 하면은 조인트 벤처 협약식을 갖고 두 개 회사가 같이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해체가 되는, JV 협약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가 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도급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까? 출제의 의도를 알면 대제목을 형성할 수 있다. 몰라도 대제목을 쓰고 나면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생겨난다. 대제목을 안 쓰면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척추에다가 갈빗대를 붙일 수 있고 살을 붙이기 쉬우나, 척추 자체가 없으면, 척추가 대제목인데 없으면 어디다 갈빗대를 붙이고 어디다 살을 붙일 거예요? 안 써져요. 그러니까 대제목을 형성하면 되는데 대제목을 모르느냐? 다 알고 있다. 대제목은 기술사가 건축, 토목, 안전, 설비, 전기가 대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논술식에 대제목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 논리를 하면 편하다. 자, 그걸 하려면 자, 특수성. 이거는 조건 업종 공동도급 출제 의도를 보니까 아, 이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 공동도급만에. 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도급을 출제를 많이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출제 안 할 거니까. 그럼 특수성을 보겠습니다. 일시성을 갖고 있다. 잠시 회사가 조인트 협약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진행했다가 끝나면 해체를 하는 거죠. 영원히 붙어서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단일 목적성.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어떤 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을 공동 분배해야 돼요. 당연하죠. 지분만큼. 왜 이런 말이 생길까요? 그래서 키워드가 두 개 이상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이게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분배를 해야 되고, 뭐를? 이익도 공동 분배, 투자도 공동 분배. 그 다음에 손익 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외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적어보았고, 특징은 이제 보십시오. 이게 대제목이라고 그랬어요. 대제목. 논술식이니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가는 게 입체적인 답안이다. 채점하기도 편하다. 대제목은 왜 중요하냐? 채점을 대제목부터 하니까. 대제목이 제대로 잡히면 출제 의도를 알고 대제목을 제대로 형성하면 벌써 채점은 끝난 겁니다. 채점은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빨리 옆이란다는 얘기는 얼른 요구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차별화가 벌써 되어 있는 것이고 고득점 맞기에 좋다. 자, 특징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점은 동그라미로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왜? 한 개 회사가 하다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건축주라고 하면 한 개 회사 부도가 나면 공사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두 개 회사인데 두 개 회사를 하자. 한 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한 개 회사는 남아있겠지. 두 개 이상이니까 세 개 이상이 조인트 벤처 할 수 있고 네 개 회사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개 회사일수록 위험은 분산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왜? 기술을, 조인트 벤처는 큰 회사, 작은 회사, 여러 회사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도 확보가 되고 위험이 분산되면은 은행의, 대주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 증대되잖아요. 왜? 그래도 여러 개 회사인데 한 개 회사가 잘못될 수 있으나 여러 개 회사가 동시에 잘못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고 융자를 시켜준다. 그래서 융자력이 증대된다. 융자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싸워야 돼. 두 개 회사가 뭘 싸우느냐? 좋은 거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안 좋은 거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A, B, C사가 있다고 하면 A사가 당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꾸 하자가 미뤄져.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고는 그쪽 업체고 거기에서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서로 안 좋은 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하자 책임이나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익을 마지막에 분담할 때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익 분배할 때도 문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서로 이제 배치를 할 때 좀 불공평하게 배치될 수가 있죠. 주관사 입장이,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는 주관사 역할을 하면서 좋은 직원을 좋은 자리에 배치하려고 그럴 것이고, 자, 그래서 직원 배치할 때도 상당히 서로 언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자, 이걸 외울까요? 교재는 제가 이대로 적었어요. 강의를 하니까. 그러나 몇 번 읽어보면 이해를 하면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걸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술사는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이해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기억 속에 있는 걸 풀어서 적는 것이고, 종류나 장판지는 왜 암기를 하라고 하느냐. 암기하지 않고는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암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암기할 걸 빼면은 공부하기가 재미가 있고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거, 이런 걸 외운다면 말이 안 되죠. 자, 공동도에 대한 기본 답안은 여기서 마치고,